허선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이 주식계는 정말로 복잡계 그 자체입니다. 뭔가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제대로 이제 날아가려고 하니까 바로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또 나와버리죠. 전 세계 증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은 트럼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증명을 해버립니다. 자,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죠. 이런 사태 증시 영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주식하고 연관해서 봐야지 되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과 연관해서 봐야지 그냥 이제 뭐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극대화되게 되면은 또 이리저리 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바로메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증시가 불을 뿜는 증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엄청난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또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어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다시 내려와. 자, 요런 또 시그널을 줘버렸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에 공격을 했죠. 자, 지금 이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완전 파괴했다. 이제 이란은 평화로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더 공격할 곳은 아주 많다. 포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공격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2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틀 만에 그냥 기습으로 폭격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지금 이쪽 계열에서 리더격이죠. 리더격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데 자, 지금 이 후티 반군이라든지 헤즈볼라 상당히 많이 약해졌죠. 지금 지도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또 계속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때리고 한 상태다 보니까 많이 약해졌습니다. 시리아도 상당히 많이 약해졌고 시리아는 이제 서방 쪽하고 좀 잘 지내보자 이런 분위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맞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리더의 위치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보복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저희 얘기했죠. 무조건 100%라고 했죠. 이거는. 자,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는 때리지 못합니다. 미국이 한번 때리기만 때려봐 이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거죠.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베이베 이렇게 하죠. 자, 태양의 노래를 보면은 나는 바람을 필 수 있지만 너는 바람 피지 마라. 나는 너를 때릴 수 있지만 너는 나 때리기만 해봐. 자, 이런 거죠. 자, 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 때렸으니까 이제 때릴 수 있는 이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방송을 막 해댔는데 실질적으로 미군을 때리는 것은 상당한 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란이. 자, 여기에서 미국을 내가 때려 마라. 때리면 이 다가올 후폭풍이 먼저 맞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반격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이렇게 때려주니까 정말 역사에 남을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축기를 세우고 있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이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요렇게 이제 같이 폭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란이 반격을 미국 군대를 이 미군을 반격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재반격을 감수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미사일 발사해버리죠.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어쨌거나 우리가 네가 자꾸 이 핵 협상에 나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계속 거부를 해서 그런 거다. 근데 평화를 난 원하는데 네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한번 끝장을 보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이란에서는 지금 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한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한번 덤벼봐. 지금 이 막 끝장 볼까. 요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 헤즈볼라는 이제 침묵하고 있죠. 보통 이러면 헤즈볼라 막 이렇게 앞서나고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할 텐데 후티 반군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 많이 좀 기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란 공격의 6가급 등 해상 봉쇄 우려죠. 이것도 우려입니다. 우려. 기대감이죠. 해상 봉쇄 기대감. 다시 말하면 주식에서는 기대감을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대감으로 이름을 바꾸면 해협 봉쇄 기대감, 6가급 등 기대감. 자, 6가급 등하고 해협 봉쇄에 대한 이 수혜주들이면 석유 관련주들과 해운 관련주들이죠. 봉쇄 기대감 이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들 아마 또 크게 움직일 겁니다. 시총 작은 종목들 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이거 장기화 되겠다고 좀 더 밀어 올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쪽은 좀 많이 움직일 겁니다. 많이 움직일 텐데 사니까 비상 뭐 이렇게 하죠. 지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화가 정말로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이란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미국이 감히 나를 때려. 우리 지금 이 시리아도 있고 우리 이란을 추종하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리아는 여기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고 자 그리고 이란이 반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육군은 좀 강한 편이죠. 이란이 육군은 좀 강한 편인데 육상전은 하지 않습니다. 공중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미사일을 좀 다시 이스라엘에 분풀이하면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은 가장 보편적인 복수다. 내가 맞았으니 때리겠다. 이스라엘을 때리겠다. 이런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을 때린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거고 이란의 지도부도 정말로 사담 후세인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나는 그런 사태가 될 거다. 그래서 이란도 미국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완전히 숙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반격도 안 하고 그래 협상할게 아이고 한번 봐줘 이렇게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어쨌거나 이제 뭔가를 이렇게 미국하고 막 물밑 협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 체면 좀 살려줘. 왜 그래 트럼프 형 나 체면 좀 살려줘. 아니면 트럼프 정세 형 나 체면 살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하겠죠. 겨루기를 하는데 약속 대련 이런 거 하겠죠. 자 우리 한 번만 때리게 해주세요 미국. 진짜 이렇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란에서 여기 좀 이 미사일 좀 쏠 거니까 미리 좀 대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 그쪽을 대피를 좀 시키면 나 가만 안 둔다 미국에 나 보복한다 이러면서 보복 탁 했는데 거기는 이미 다 이제 피하겠죠. 인면 피해 제로. 그리고 그쪽 부분 두두둥.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격했다. 그럼 이제 협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해협 봉쇄가 생각보다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이란이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해협 봉쇄하겠어. 가만 안 둬 미국.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시리아가 또 여기에 똑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리아가 상당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무슨 소리야 안 해 봉쇄하기만 해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쉽게 봉쇄도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중국이죠.
그러면 이 봉쇄를 하게 되면 중국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너 이거 봉쇄하면 안 돼. 중국이 그렇게 하면은 뭐 이란이 안 되겠죠. 최고의 고객이죠. 최대 고객인데 석유. 중국이 이제 또 그렇게 하면은 봉쇄 힘들 거다. 근데 중국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란 편을 좀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화 이러면서. 그러면서 중국이 좀 눈 감았다. 봉쇄해라, 봉쇄. 이렇게 하면 시리아도 중국에서 만약에 움직여준다면, 그래 뭐 중국이 그렇다면 뭐 좀 해야지 뭐 어떻게, 요렇게 좀 될 수 있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해외 봉쇄 우려, 이거는 중국의 허락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시리아의 허락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유가급 등은 단발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거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고 이란이 사생결단 한번 해봅시다. 아 몰라 이번에 진짜 나 가만 안 있겠어. 이렇게 된다면, 자 이거는 조금 증시에 좀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줄 수 있겠죠. 이거 또 다시 올라가려 하다가 또 저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3차 뭐 세계대전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또 언론 막 던지게 되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타면은 또 조정이 좀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가능성으로 보자면 3차 세계대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라고 봐야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뭐 전부 다 빼고 뭐 아무것도 안 돼야 됩니다. 집도 팔고 뭐 다 해가지고 현금화 시키든 아니면 비트코인 다 사가지고 아이고 대피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99년도에 2012년도에 뭐 이렇게 지구가 뭐 어떻게 멸망한다 이런 거를 대비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는 것밖에 없다. 가장 일반적인 게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사일 발사하죠. 미사일 발사 해가지고 아이언돔으로 막 하겠지만, 드론 먼저 띄워서 막 방해 전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미사일 같이 때려서, 그래서 한두 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반격 정도를 볼 수 있고, 미국을 때린다 그러면, 이제 약속 대련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이 오케이 해준다 그러면 빼고, 인원들 다 빼고 이란이 때리면 보복했다 그러고 협상 대신에 그렇게 한번 해주면, 미국이 해준다면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거 대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으로 보자면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해봉쇄 우려가 계속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봉쇄 안 되고 있죠. 이게 봉쇄가 되려가면은 이게 각 나라별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란이 마음대로 봉쇄해버린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봉쇄한다 라고 그냥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 유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올라갈 수 있죠. 먼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쐈다. 미국이 쐈고 한 번 더 하면은 정말로 미국이 더 크게 가만 안 둔다 그러더라. 그러면 불확실성 커졌다. 일단 기름 먼저 좀 사놔야 되겠는데, 석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제 투기 자금이 들어있죠. 자, 그럼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증시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바로메타는 비트코인 보면 되죠. 자, 비트코인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6월 21일 날 여기에서 갑자기 확 내려줘. 아마 이때부터 좀 저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이제 훅 내려왔다가, 한 시간 단위로 좀 보면은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자, 1단위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지금 쭉쭉 흘러내리고 있죠. 좀 흘러내리고 있다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다가 다시 확 내려왔다가 다시 쭉 밀립니다. 이렇게 이 소식이 나오면서 쭉 밀렸죠. 밀렸다가 그래도 지금 쌍바닥 라인이 오니까 여기에서 다시 조금 돌려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증시 반응을 보면서 이 방향이
코인도 방향이 아래냐 위냐 이 부분은 이제 증시의 방향, 메이저리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아주 크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죠. 자, 여기에서 엊그제 20일 날 올라서다가 밀린 상황이고 여기 좀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중동 상황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3차 대전 같은 그렇게 되려가면은 중국이 개입해야 되고 러시아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쪽에 개입이 없다 그러면 뭐 후티 반군하고 뭐 시리아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헤즈볼라도 지금 뭐 시큰둥하던데, 아무튼 헤즈볼라도 좀 참여를 한다고 해도 후티 반군 헤즈볼라가 상당히 이게 병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란도 지금 경제 제재를 아주 오래 받으면서 별로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육상전을 전면전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겠지만, 전면전 하겠습니까? 지금 뭐 하늘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제공권 장악을 하고 가서 폭탄 던지고 미사일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란은 어떻게 뭐 많이 밀리죠. 뭐 손쓸만한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이 뭐 엄청나게 증시를 크게 흔들 상황이 뭐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금 주말에 벌어졌죠. 트럼프도 증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이런 거 움직일 때 주말에 또 움직여줍니다. 트럼프가 항상. 증시는 증시가 반응을 크게 하는 거는 싫죠. 주가가 내려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싫어하니까 뭐 금리도 인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말에 골라서 이렇게 또 때려주는 그런 센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때렸고, 이란이 미국은 안 때리고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는데, 미국을 때린다면 아마도 증시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미국을 때리는데 다 대피해 놓고 때린 거다, 그건 좀 이따가 나오겠죠, 시간이. 만약에 그거다 그러면 빠르게 봉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협상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좀 보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을 안 한다면 아주 대규모 중동 전쟁, 어마어마한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란이 어떻게 뭐 할 그게 안 됩니다. 사이즈가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쪽만 이렇게 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트럼프는 일단 때려놓고 일단은 뭐 미군은 안 건드렸다 그러면 대신에 빨리 협상하러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회유책을 또 이렇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은 어떻게든 이란이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판을 깔려고 미국과 물밑 작업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말에 이런 또 불확실성이,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생겼죠. 또 이미 때린 거는 때린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것도 아직 불확실하죠. 지금은 이란도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또 가만 안 있겠죠. 이스라엘 왜 나를 때려, 미국이 그랬는데 가만둬, 그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겠지만, 이게 이제 조금 길게 보자면 이런 상황이 충격파가, 시장의 충격파, 그리고 이 인식이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충격파가 이만큼이야, 증시에.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지금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샀죠. 계속 만족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데 이 충격파를 주는 이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뭐 미사일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만 증시는 별로 관계없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분위기인데, 다시 지금 미국이 치면서 좀 커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증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증시를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이 불확실성과 이 파괴력이 훨씬 더 큰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야, 이란이 미국 이란 때린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데 이런 게 또 한번 나와주면은 증시가 좀 더 흔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흐름이 점점 커지는 이런 갈등이 점점 커지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말이 진행됐죠. 그러면 사이즈는 이렇게 가다가 시간 좀 지나죠. 그 다음날 좀 작아질 겁니다. 다음날 좀 작아.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이 충격파는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줄어들다가 또 뭔가 이제 뭐 갑자기 이란이 뭐 해가지고 미국을 때렸다 그러더라. 뭐 약속 대련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또 커지죠. 그러면 이제 정신은 또 이렇게 흔들 거다. 시간이 좀 가면은 중동 쪽은 이제 어느 정도 이란이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기에는 이 사이즈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라고는 인지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또 불확실성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조금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조금 더 이게 사이즈가 크게 가느냐. 그 다음 날도 이제 이러한 충격파의 사이즈 재료만큼 하려고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고 하면은 더 새로운 불확실성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유지가 되는 거다. 새로운 불확실성이 아니고 때리고 왜 때려 이렇게 미국 이런 거 이스라엘 이렇게 막 진행이 된다. 미국은 이제 뒤에서 뒤짐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아직도 싸우고 있나 잘 모르겠네. 정신 잘 올라가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